2025년 인스타그램은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또 시도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인게이지먼트가 높을수록 먼저 띄워준다고 합니다. 알고리즘을 타고 콘텐츠가 떡상하는 구조는 이렇거든요. 팔로워 수 구매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인스타그램은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또 시도할 예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인스타그램 영상이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그 영상 업로드한 게 2년 전, 3년 전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내용들이 변경이 됐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니 그럼 인스타그램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무려 17가지 인스타그램 변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인스타그램 마케팅 전략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내용이 깁니다. 길지만 저희 끝까지 잘 듣고 저희 비즈니스에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는 진짜 의미 없다. 제가 2년 전에 올렸던 영상만 하더라도 해시태그 분석이 초기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해시태그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원래 해시태그의 기능이 검색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돋보기 탭에 들어가서 특정 해시태그를 검색을 하면은 그 해시태그로 쓰여진 글들이 노출되는 식으로 해시태그가 기능을 했었는데 대형 키워드들 위주로 특정 업체들이 광고글로 도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소비자들은 더 이상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검색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시태그는 정말 의미가 없어졌고 해시태그 검색을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도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제는 해시태그는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그냥 알고리즘에게 내 글은 이런 글이야 라는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용도로만 쓰시면 됩니다. 혹은 내 계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그런 해시태그들만 몇 가지 써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마케터 계정이니까 해시태그 마케터, 샵 브랜드 마케터, 샵 프리랜서 마케터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해시태그만 써서 알고리즘에게 내 게시글은 이런 게시글이야, 이런 분야의 게시글이야 정도만 알려주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은 내가 만약에 큐레이션 계정 운영하고 있다. 패션을 소개해주는 계정이라든지 카페 소개해주는 계정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팔로워들이 특정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목적으로 해시태그를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맛집 계정 운영을 하고 있으면은 구별로 해시태그를 글에 적어놔서 지역별로 쉽게 그 맛집을 찾게 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용도로만 해시태그를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입니다. 인스타그램은 플랫폼이잖아요. 인스타그램 비롯한 네이버든 구글이든 모든 플랫폼들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 그 알고리즘에는 이런 목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플랫폼에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그리고 최대한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플랫폼들은 알고리즘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 있잖아요. 한국인들 유튜브 이용 시간 이만큼 늘었다. 이런 글들 있잖아요. 그런 글들이 많아지는 게 어쩌면 플랫폼의 목적이겠죠? 인스타그램도 기업이잖아요. 기업이고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죠. 그들의 가장 큰 수익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광고 수익이 가장 큰 수익원입니다. 그러면 광고 수익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광고주들을 많이 유치를 해와야겠죠? 광고주들이 많이 돈을 쓰게 하려면은 당연히 인스타그램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앱이고 오래 쓰는 앱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인스타그램의 매출도 늘어나겠죠.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게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스타그램 내에 있는 홍보스러워 보이는 글들 혹은 재미없는 글들이 많이 노출이 안 되는 게 인스타그램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모든 플랫폼들은 그 알고리즘 변경을 하는데요. 알고리즘은 그럼 뭐냐? 하면은 알고리즘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먼저 노출될 글들을 정하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위쪽에 뜨는 글도 있을 거고 진짜 끝까지 내려야만 보이는 글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위쪽에 뜨는 콘텐츠는 어떤 콘텐츠일까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참여도, 인게이지먼트가 높을수록 먼저 띄워준다고 합니다. 즉 좋아요나 댓글, 공유, 저장 같은 반응도가 높을수록 위에 뜰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콘텐츠 도달을 높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지표는 바로 공유다라고 인스타그램 CEO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SNS 자체가 사람들이랑 관계를 쌓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유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뿐만 아니라 저장도 도달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 지표 중에 하나니까 앞으로 콘텐츠를 올릴 때 끝부분에 저장과 공유를 유도하는 그런 멘트를 넣는다든지 저장과 공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품앗이, 선팔, 막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품앗이나 선팔, 막팔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여전히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걸 설명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마팔이나 선팔 이런 해시태그를 쓰시거나 혹은 품앗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초반에 콘텐츠 올리면은 반응이 너무 적으니까 그 반응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그런 방법들을 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알고리즘은 정말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내 콘텐츠를 보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콘텐츠를 보고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노출 순서가 정말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알고리즘을 타고 콘텐츠가 떡상하는 구조는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노출이 됐을 때 반응이 좋아. 그러면은 조금 더 넓은 사람들에게 이 글을 노출시켜줍니다. 그럼 그 조금 더 넓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또 콘텐츠의 반응을 바로 한다?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주고 거기서도 반응이 좋으면 더 넓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장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서 콘텐츠가 떡상이 되는 건데 문제는 품앗이로 만약에 정말 콘텐츠 질이 안 좋은데 품앗이를 통해서 그냥 반응이 높아졌다 하면은 초반에는 당연히 확장이 될 수 있겠죠. 콘텐츠 반응이 조금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그 외에 사람들에게 노출이 됐을 때는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계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어떻게든 이 플랫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다. 콘텐츠가 재밌냐 아니냐 이걸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팔로워 수 구매입니다. 팔로워 수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래도 우리가 브랜드 계정인데 처음에 너무 팔로워 수가 적으면은 너무 없어 보이지 않나요? 라는 고민으로 사실 이걸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합니다. 보통 큰 기업들이나 그 있어 보이는 그런 패션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팔로워 수가 정말 많은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브랜드도 조금은 고급진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있어 보이는 브랜드들,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구축된 브랜드들은 사실 인스타그램 게시글들의 그 각각의 반응들은 높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그 목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들은 브랜드로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인스타그램을 세팅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 노출을 시킨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브랜드로서 그냥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고급진 느낌을 그냥 주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을 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팔로워 수 구매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통해서 팬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그걸로 사람들을 유입하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인스타그램 운영하신다면은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인스타그램 피드 사이즈. 2025년 인스타그램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피드 사이즈의 변경일 텐데요. 기존 1:1 비율에서 4:5 비율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이즈의 권장 픽셀 값은 가로 1080, 세로 1350인데요. 이렇게 피드 사이즈가 갑작스럽게 변경되면서 많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그리고 인스타를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갑자기 콘텐츠 레이아웃을 급하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콘텐츠 피드가 잘려서 이게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콘텐츠를 꾹 누르고 미리 보기 조정을 누른 다음에 맞추기를 누르면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잘리지는 않게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대처는 어렵지만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오리지널 콘텐츠 유무입니다. 인스타그램의 콘텐츠들이 진짜 많아졌잖아요. 그렇게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 광고스러워도 바로 이탈되고 조금만 지루해도 바로 이탈된다,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오리지널 콘텐츠 유무가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희가 OTT 구독할 때도 많은 OTT들이 있지만 굳이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이유는 여기서만,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저는 이게 인스타그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하면은 막 넷플릭스처럼 되게 웅장하고 막 독보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냐? 이거는 아니고요. 저는 여기서만 볼 수 있어 라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느낌을 주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내 경험, 내 생각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뭘 뜻하냐면, 정보성 글이라고 해도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가미하는 거, 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로 들자면 이케아에서 많이 팔린 제품 5가지, 이렇게 소개를 할 수도 있지만, 이케아 제품 100개 넘게 써본 가정주부가 선정한 이케아 제품 베스트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사람들은 더 신뢰감을 느끼고 이 글을 보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멀리서 봐도 그냥 얼핏 들어도 이 사람 콘텐츠다 라는 그런 느낌이 나느냐 안 나느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최근에 본 계정들인데, 벚꽃 캐스퍼, 봄스퍼 라는 계정이 있거든요. 이분은 캐스퍼를 세차하는 영상들을 올리시는 인플루언서 분이신데, 이분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홍색이라는 색깔, 그리고 캐스퍼, 세차, 이 3가지 키워드로 이 사람은 콘텐츠다, 이런 거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이 사람만의 독보적인 아이덴티티가 있고요. 두 번째로 티니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데일리룩을 보여주는 계정을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늘 같은 음악으로 춤을 추면서 그 데일리룩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음악만 들어도 이분이 떠오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러게 되게 인상 깊고, 메디쌤이라는 그 필라테스 강사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도 분홍색 쫄쫄이를 입고 항상 그 동작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홍색 쫄쫄이를 떠올리면은 이 계정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인 만큼 기억에 남기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조회수 많은 것보다 기억에 탁 남기는 거, 요게 더 중요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7번째는 스토리 전략입니다. 스토리는 일단 팔로워들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팔로워들이 나에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콘텐츠가 바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로는 나의 고정적인 루틴이 있다면 그런 루틴을 올려도 좋고요. 아니면 뭐 메뉴 테스트, 추천템, 그런 걸 공유해도 좋습니다. 단순한 일상들도 올리면 좋지만, 내가 추구하는 내 계정에 내 팔로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들을 올리면 더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약간 일잘러로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일을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의 타겟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약간 일관된 루틴? 제가 지키고 있다, 이런 일관된 루틴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편이고, 실제로 그런 루틴을 올렸을 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스토리에는 그런 질문이나 설문, 그리고 이모지 버튼 같은 간단하게 팔로워와 소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반응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활용하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 스토리를 하루에 2-3개 정도는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번째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소식 중에 가장 아쉬웠던 소식이 바로 이거 하이라이트인데요. 하이라이트는 곧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이라이트는 그 메뉴판처럼 처음 우리 계정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계정은 무슨 계정이다 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 카페, 식당 같은 곳들은 그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방문 전에 여기는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2025년 중으로 하이라이트가 사라진다고 하고, 하이라이트는 피드의 한 탭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하이라이트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은 잠깐 멈춰두시고 다른 일들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